4월 22일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정근우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즌 시작하고 처음으로 월요일에 오전에 이렇게 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올 때 차 많이 막히던가요? 이야, 평균 시속 30km,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아니 원래 평소에는 얼마 정도 걸리세요? 저 일요일날 할 때. 일요일 할 때 한 30분, 40분 정도면 충분히 뭐 하는데 2배 정도. 그래서 오늘 약간 조금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또 어제 아시다시피 최강야구 직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하고 왔더니만 오랜만에 좀 피로감이 확 몰려오네요. 그렇죠. 네. 이게 또 나이가 나이인지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 일단은 이 이야기를 정말 하기에 앞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 시즌 KBO가 이 로봇을 들여놓으면서 정말 일정한 판정 그리고 깨끗한 야구 이런 거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또 사람이 문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KBO에서 ABS를 전격 도입을 했었는데 시범 경기에서도 많은 팬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고 정규 시즌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감이 컸는데 이게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지난 4월 14일 대구에서 이제 NC와 삼성전 이때 심판들이 스트라이크로 판정된 공이 볼로 판정된 오심 그리고 이를 심판진이 은폐하려고 했던 이런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큰 무리를 빚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태? 저도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ABS가 도입되고 나서 뭔가 마이크 소리도 잘 들리고 하다 보니까 와, 근데 거기서 은폐하려는 그런 대화 내용을 보면서 굳이 그냥 인정을 했으면 못 들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부터 막 심판의 권위의식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좀 은폐할 거라고는 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은 그 사안이 굉장히 컸고 4월 14일에 경기 후에 이제 이 일을 KBO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15일에 바로 이제 이때 관련이 있었던 심판 3명을 모두 이제 직무 배제를 시키고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인사위원회에 바로 회부를 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기존에는 심판이 뭔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를 열었는데 이게 이제 차원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벌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 19일이었죠. 바로 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판에 대한 징계를 발표를 했는데 이민호 심판조장이 이제 계약 해지 를 당했고요. 그리고 문승훈 심판이 정직 3개월이지만 복귀 이후에 추가 인사 조치가 있을 거라는 예정을 지금 받고 있고 또 추평호 심판 같은 경우도 정직 3개월. 사실상 이 심판이라는 보직이 KBO에서는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안 중에 하나고 아마 이제 문승훈 심판 같은 경우는 추가 인사 조치가 있다라는 걸 봐서는 아마 임기 안에는 1군에 올라오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추평호 심판도 당분간은 1군 출장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징계 수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해요. 이민호 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팀장 입장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승훈 심판이 못 들어와가지고 이민호 심판이 뭔가 책임을 지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직무 해지란 단호한 결과가 나온 것 같고 ABS가 좀 문제점이 저도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태블릿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볼 한 2구가 지난 다음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해 나가서 좀 빨리 좀 뭔가 나와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실제로 항의를 했을 때 조금 늦은 타이밍에 항의를 했던 것을 심판 쪽에서는 문제를 삼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뭐 이게 다시 번복이 된다든지 이럴 수 없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 대화가 오갔고 결국에는 이제 이 상대편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일찍 그 태블릿 PC에 찍혀가지고 그걸 알았다면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현재 ABS에서 찍히는 게 지금 공 뭐 한 구에서 2구 이후에나 이제 그 직전의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규정상은 다음 구를 던지기 전에 항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KBO에서 이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김태형 감독도 믿을 수도 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 ABS를 도입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뭔가 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대비 없이 도입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로 이 ABS 관련해가지고 새로 이제 규칙과 규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지난 3월 7일 당시에도 5초가량의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는 워딩을 KBO에서 그대로 했거든요. 네. 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사실상은 규정을 정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투구 하기 전까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상대팀 덕아웃에서 상의를 하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음을 심판한테 고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됐던 게 맞지 않았나. 5초가 약간의 로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5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초는 저희가 던지고 투수한테 받고 나면 뭐 5초 정도가 이제 사인 보고 타이밍에 5초라는 시간이 벌써 흘러가는데 이 5초가 아니라 2구가 지난 다음에 뜬다는 거는 거의 뭐 1분 정도의 뭐 로딩 타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시범 테스트를 하지 않고 도입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분명히 뭔가 기회다 대고 있지만 이거는 주심만 아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저도 보면서 확실한가? 저 정도까지? 저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정도로 믿어야 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진짜 공정하게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기 위해서 드린 ABS였지만 결국엔 또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논란이 됐다는 점이 참 씁쓸하고 이게 또 주는 큰 메시지가 뭐냐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하고 비슷하게 지금 뭐 베이스 크기 커지고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아직 ABSA를 정식 도입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리그에서 지금 한국에서 이번에 이걸 첫 도입하는데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라고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나온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좀 더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좋게 좀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고민들이 더 나와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KBO에서는 ABS 이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심 혹은 이제 삼루심이 스트라이크나 볼 판정 수신에 이제 혼선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현장 요원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의문인 게 아니 그러면 수신이 바로 잘못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갑자기 이제 현장 요원이 개입을 했을 경우에 그 경기의 흐름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워딩은 쉬운데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아니 이 글은 무생물이라면 야구는 정말 계속해서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생물을 그 안에 어떻게 가둘까가 중요한데 저는 이것도 참 애매하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고 시간을 어떻게 둘 것이며 이런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을 나가야죠. 개선에 나가야 되는데 네. 근데 너무 이게 저도 한 1년 정도는 퓨처스 리그에서 완벽하게 좀 테스트를 한 다음에 도입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스트라이크 볼 판정의 문제가 분명히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공정성에 대해서는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야구장을 봤을 때는 10개 구장이 모두가 다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자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 투수는 매 타자마다 키에 따라 가지고 진짜 손끝의 느낌, 볼 높이 다 다르게 던져야 되는 거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 ABS도 결국에는 시범이 좀 필요했다. 시범 기간, 1군에서의 시범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취하는 조치 중에 하나는 4월 23일까지 양팀 덕아웃에서도 주심 삼루심과 동일한 시점에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성 수신기 장비를 배치하겠다. 요거는 조금 고무적인 사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신기를 뭐 배치를 해서 뭐 빠르고 올바른 판정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뭐 좋은 결정이긴 하지만 수신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기계적 결함이 사실은 네. 경기 안에 들어왔을 때 또 다른 변수가 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거는 ABS가 도입되는 거 좋다. 네. 좋은데 그 도입되는 그 결과만 두지 말고 그 과정을 어떻게 담아내는 게 참 중요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삐그덕거리는 부분 때문에 특히나 이 시즌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존에 대해서도 지금 각 구단마다 조금 이제 불만이 있는 곳도 있고 뭐 좋은 것 같다 대체적으로라는 이제 반응들도 좀 있는데 어떠세요? 주위에서 이런저런 반응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준비 과정부터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준비 과정부터가 너무 안이하게 흘러갔다.
심판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계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한순간에 그 한 번의 타석에서 시야가 흐트러지면서 컨디션이 바로 슬럼프로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정말 이거는 볼인데 스트라이크가 들어왔어. 내 키가 이렇게 작았다고? 내 키가 이렇게 컸다고? 다시 알게 되는 거죠. 네. 본인의 신장에 대해서. 네. 자, 이제 ABS는 이렇게 KBO에서 여러 조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뭐 가정적으로 정리가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팬들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크게 실망한 건 심판진의 어떤 도덕성 그리고 공정성 이게 훼손됐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크거든요.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심판 판정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갖고 있었지만 또다시 이렇게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나왔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민호 심판이 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뭐 같았다가 아니고 볼이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안 깨지려면 일단 그렇게 하세요. 라는 이 워딩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팬들이 분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경기가 시즌이 끝나고 나서 NC나 삼성에서는 그 한 경기로 인해서 포스트 시즌에 가거나 못 가거나가 결정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한 경기라는 의미를 이 심판진한테는 본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수준이구나. 이걸 대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는데 어떠셨나요? 제 워딩 경기 보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직접. 네, 봤는데 근데 이게 참 심판도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선수도 심판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빠져나갈 국리를 뭔가 만들어 놓는다는 것 표현보다는 솔직히 좀 늦더라도 좀 더 미안하다 자기들이 잘못 들었다 이 부분을 좀 이해 좀 해달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어떤 누가 좀 더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신중하게 잘 보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에 가장 이제 아쉬움이 크고요. 나중에 이제 KBO에서 징계를 내릴 때는 리그의 이제 공정성을 위배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사실 조작과 은폐가 말이 좋아 공정성을 위배했다 정도로만 풀이되는 거지. 이거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조작한 게 맞죠. 맞죠. 솔직했었어야죠. 지식해서 못 들었다. 못 들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스트라이크 볼 뭐 이게 우리가 했는데 이거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다. 시정하고 정정하겠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심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심판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열심히 보려고 캠프부터 찾아가서 준비를 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 한구에 선수 생명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팀의 운명이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보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심판진들의 어떤 엄격한 본인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잣대 이런 것도 필요하고 KBO에서 이 ABS 제도를 잘 올 시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으로 과정들을 잘 채워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옵니다. 뭐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지나치고 나서 얼마나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때 이렇게 할 걸. 이제 이러는 과정 중에서 더 이제 성장하고 더 뭔가 우리가 장치가 주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팬들의 넓은 아량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롯데라는 팀이 사실 봄에 굉장히 힘을 가지고 치고 나가는 요런 기력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올 시즌 봄의 롯데는 조금 다르다.